자, 투데이 하디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후폭풍은 당연하게도 이주민 사회 역시 비켜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체계에 소속되어 있는 내국인은 정부 정책과 또 지역사회 대응을 통해서 우선 보호를 받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또 결혼 이주 여성 등은 생계와 방역에서 위기에 내몰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자, 최근에 인천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에 대한 그 백신 접종 중요성이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접종 현황을 따로 파악하고는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네, 최근 인천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 그리고 중고수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지역 내 거주 또는 근무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인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사적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고수산업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 예.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천시 등록 외국인 인구는 65,453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에 2.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고리의 한 축으로 외국인 집단이 떠오르고 있지만 방역당국 등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방역관리에는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백신 접종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종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혀서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에 국내의 외국인은 이렇게 내국인과 같이 그 정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절차가 까다로운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네,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백신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불법 체류 등의 그런 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백신 예약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자체에서는 불법 체류 단속 등의 불이익이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하고는 있지만 정작 예약률에 있어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인천시 등에 따르면은 최근에 인천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 그리고 이제 중구수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외국인 노동자 사적 모임까지 방역 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구 수산업 외국인 노동자 사적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네.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적 모임 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자체에서는 특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계도와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점검 결과 일부 마스크 미착용과 사적 모임 제한 사항을 위반을 적발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임이 기존부터 견고하게 좀 활발히 운영되다 보니 자발적으로 모임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방역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 사적 모임을 적극적으로 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고리의 한 축으로 외국인 집단이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내국인과 같이 생년월일 10부제 방식으로 백신 예약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접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과 같이 생년월일 10부제 방식의 예약 등 그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접종 기관도 거점 접종센터와 그 전담 병원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중 그 등록된 외국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예, 반면에 그 미등록 외국인은 여권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 본인 인물도 확인을 해야 하고 별도로 그리고 관리번호를 먼저 부여를 받은 후에 비로소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접종 절차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 인천 부평구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그 얀센 백신 그 자율 접종분 약 3천 명분을 가지고 청천공단 등 그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백신 접종 희망자 접수를 받았는데 네, 고작 50여 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최근 부평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 3천 명분의 얀센 백신 접종분에 대해서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희망자 접수를 받았지만 그 50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그 공장 등록 시스템 상에 그 부평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5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외국인은 10% 수준에 불과한 건데요. 예. 또한 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약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뭐 불법 체류 등에 대한 사유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백신 접종에 대해서 뭐 시라든지 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접종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그 외국인 노동자 방역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에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공문 등을 보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예약률이 저조하고 특히 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예약률이 낮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정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약 20%가 미등록 외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불법 체류 등에 대한 리스크로 그 백신 접종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절차를 함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체류 여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 등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 김우성 노무사님, 네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우리나라가 이제 저 대외적으로 이 방역 관련 정보가 되게 좀 신속하게 제공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하는 이 코로나19 확산 정보 대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한국어라든지 영어, 또 이제 중국어까지 뭐 이러다 보니까 제3국에서 넘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나 뭐 이주민들에게는 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네네. 그 정부에서 안내하는 코로나19 정보가 그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가 뭐 많은 경우인데 사실 뭐 그 외국인 자체가 그쪽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제3국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제3국에 대한 방역 정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안내 서비스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라서 그 관련 언어로 방역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와 같이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동자 국적에 따른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역 관리 체계 개선에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 김우성 노무사님, 네네. 이거 뭐 상식적으로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스스로 이렇게 좀
접종하라고 이렇게 뭐 시나 지자체에서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그 고용 사업장의 그 사업자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사업자분들한테 권고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백신 휴가라는 게 또 있어서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은 그날 뭐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예. 상대적으로 영세 사업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신 휴가까지도 이렇게 좀 챙겨주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네네. 아니 그 저 휴가 가게 되면 공장이 손해가 크니까 네. 백신 접종 받으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좀 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예. 부분들을 좀 관계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도 하고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바이러스가 이게 다 전염되는 거잖아요. 빠르게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감염되면 오히려 사업장 전체를 좀 그러니까요. 정지하고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니까 예. 적극적인 권고도 있고 정부에서도 뭐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네네. 고용주분들이 알아서 또 잘 또 독려하고 그렇게 또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사업장에서 그런 부분이지 뭐 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는 것으로 뭐 알려졌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와 또 이주민에 대한 그 방역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